안녕하세요. 김정섭입니다. 오늘은 미중 전략 경쟁과 쿼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일본 동경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외무장관 회담, 쿼드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코로나 확산 와중에서도 4개국 외무장관이 직접 회동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 방문을 강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폼페이오 장관이 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세계가 너무 오랫동안 중국에 의해 위협을 받아왔다. 중국 공산당 위협에 우리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미국이 쿼드에 대해서 아주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쿼드는 앞으로 또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장관이 지난 여름에 쿼드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을 포함시킬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여기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소위 쿼드 플러스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그런 문제는 미국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쿼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우리도 일본이나 호주처럼 참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가 중요하겠죠.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서 먼저 미중 경쟁의 성격과 전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쿼드라는 것도 결국에는 미중 경쟁이라는 이런 큰 틀에서 논의되는 하나의 사안이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어떤 선택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중 관계가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냉전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와 진단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 무역 분쟁, 관세 보복을 주고받으면서 있었고요. 홍콩 문제라든지 또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걸 둘러싸고도 날카롭게 대립을 했었죠. 화웨이 제재를 둘러싼 어떤 기술 패권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미중 관계, 양국 관계가 좀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색채까지 띠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올해 7월에 향한 연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파산한 전체주의 이념의 신봉자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사만 놓고 본다면은 과거 동서냉전 시대를 방불할 만큼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현재 이런 미중 관계가 신냉전으로 보는 것은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로 과거 동서냉전 시대 때는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그 존재 자체가 상대방의 존재를 위협하는 존재론적 위협을 띠는 그런 경쟁이었습니다. 경쟁에서 질 경우에 자신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은 물론이고 그 삶의 방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위험을 안고 하는 그런 경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비록 미중 간의 어떤 이데올로기적 색채는 띠고 있지만 그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경쟁은 아니다. 중국이 굉장히 권위주의인 체제고 인권 문제가 있지만 뚜렷하고 다른 점은 국내 정치 체제나 이데올로기를 중국경 바깥으로 수출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과거 냉전하고는 좀 분명히 다른 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미중 관계가 신냉전으로 악화되기 어렵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전 세계가 양대 적대 진영으로 이렇게 갈라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신냉전으로 발전하려면은 단순히 미중 두 개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가 적대적인 양대 블록으로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거죠. 냉전 시대 때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경제적인 면에서 접촉면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도 그렇고 금융체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그물망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다면은 신냉전이 아니라면 현재의 미중 경쟁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본질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되는 미중 경쟁은 패권 경쟁이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 2등으로 처질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중국이 커지는 자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과 또 현상을 지키려는 미국 간의 어떤 치열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경쟁이 치열하지만 이데올로기적 투쟁에 걸려있는 어떤 제로섬 게임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전 세계가 둘로 나눠져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블록 간 경쟁은 아니라는 점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확한 상황 인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황 인식을 잘못할 경우에는 그릇된 어떤 정책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보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신냉전 프레임의 기초에서 대중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디커플링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든지 우방국들에게 선택을 지나치게 강요한다든지 하게 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력과 소프트 파워를 훼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 쿼드에 대해서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참여론과 신중론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론은 인도 태평양 지역 질서 이 구상에 대해서 한국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배제되게 되면 한국이 동맹에서 차지하는 어떤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고 또 동맹의 방귀 위험까지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신중론은 이런 반중 전선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차지하는 의미라는 것이 일본, 호주 입장과는 또 다르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나 통일과 관련돼서 중국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협력 파트너고요.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례로 GDP에서 차지하는 대중국 무역 규모가 한 17%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3%에 불과하고요. 일본도 6%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익 구조를 봤을 때 한국이 훨씬 일본이나 호주에 비해서는 더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물론 중국의 부상은 국제관계에서 어떤 세력 균형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통상 이렇게 신흥 강대국이 부상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편승하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밸런싱하는 균형 정책이 그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통상 보편적으로는 여기에 편승하는 것보다는 밸런싱이 더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견제 장치도 없이 그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의 처분에 자국의 운명을 맡기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편승보다는 밸런싱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미동맹을 계속 공고히 하고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다지고 또 신남방 정책과 같은 어떤 외교 다변화 이런 것들이 어떤 밸런싱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밸런싱이 어떤 소프트 밸런싱의 수준, 그러니까 연성 균형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너무 지나쳐서 중국을 너무 직접적 위협으로 단정해서 반중국 연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쿼드도 어떤 부정적 측면이 많다는 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일단 쿼드에 참여한 후에 중국 관계의 관계는 우리가 좀 강약을 조절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쿼드는 워낙 그 성격이 좀 분명합니다. 이 아시아판 나토로까지 거론될 정도로 성격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쿼드에 참여해서 강약을 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지 그것이 좀 의문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미국의 요구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면서 중국하고의 관계만 굉장히 긴장 관계, 적대 관계를 만들 그럴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미중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냉정하게 보면 신냉전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양대 진영 간에 우리가 꼭 선택의 기로에 몰렸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미중 간에 획일적인 양자택일을 하기보다는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 국익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어떤 전략적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때 우리 선택에 대해서 미중 양국으로부터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의 외교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